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오도는 남북분단 이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만 5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살피겠습니다.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원 지원특별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정 소득세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가윤 국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연말 정신없습니다. 예. 또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모시는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1월 23일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만 5주년이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에 이 주민들을 위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내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지난 8월에 우리가 북한 도발로 인해서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니었고, 맞습니다. 아마 우리 남북 대치 상황 이래 지난 8월 남북 협상이 어떤 표현 우리 일방적으로 어떤 승리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된 이유도 그 이면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있었다고 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협조를 많이 해줬고, 뭐 특히 그 예비군들이 군복을 유사시에 군복을 챙긴다든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피한다든가, 네. 이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제 정부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그 결과로 좋은 협상을 이끌어냈고, 네. 그 이면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또 저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에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일사불란한 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네. 그곳에 한 번이라도 갔거나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과거 5년 전에 그때 일 때문에 그간에 겪으셨던 이제 해당 주민들의 그 고충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하셨던 그 뭐 지원책이랄까요? 미비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제가 그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동료 의원들과 예. 함께 백령도를 방문해서 그 군 부대와 연평도 그 추모 비도 가서 추모도 했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만났고 그러셨군요. 또 했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법이 있는데 네. 그 법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참 그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좀 강화하기 위해서 네.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이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네네. 따라올 수 있도록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삶으로 인해서 네. 북한이 함부로 그 지역을 향해서 포를 쏜다든가 이런 그 소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처 이제 그 주의를 하게 되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살지 않으면 네. 함부로 그냥 뭐 그 포를 쏜다든가 그럴 수가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정부 하는 일에 신뢰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예. 일이고. 하긴 뭐 대피 명령 같은 게 한번 떨어지면은 생업도 그럼요. 멈춰야 되고 네. 그분들이 겪으셨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특히 얘기를 농번기 들었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정말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또 예를 들어 그 일대 보면 특히 서해 5도의 경우에 어떤 꽃게잡이 같은 그 시절을 놓치면 못 잡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절 그 피해들을 그 보상받을 곳이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야 네. 다 팽개치고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이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각각의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뭐 지원에 관한 법 이래서 강제성이 그 없었다. 강제성이 없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강했고, 이제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 이거 정말 우리가 내 생업도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시책에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늘 불안감을 갖고 그럼요. 사는 것 예. 자체가 참 힘든 자체가, 일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분들께 큰 그 위안과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9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해오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국회 통과가 좀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 행안위에 예. 계류 중에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요새 국회가 예.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수많은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 네.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네네. 최선의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문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 입법 데이트에서도 잠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일명 기부문화 활성화법,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네. 지난 2일에 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정부가 2013년도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기부 문화가 좀 주춤했어요. 네. 한국재정학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 법을 개정함으로써 세금은 약 한 3천억 이상 더 거쳤어요. 네. 반면에 기부가 2조 이상 줄었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은 뭐 그게 그건데 그런 네. 어떻든 기부 문화가 지금 아주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기 네, 위해서는 네. 무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하고 난 뒤에 우리 야당의 김관용 의원도 네. 했고 새누리당의 우리 저 나경원 의원도 발의해서 이제 세 사람이 낸 법안을 병합 심사를 해서 네. 지난 12월 2일 날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뭐 그래도 실제로 제가 담은 내용보다는 좀 미미합니다만은 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네. 해보고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해도 보면 되겠죠. 왜 우리의 기부 문화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우리 자체가 사회가 유교 문화거든요. 무슨 내 가족, 내 가족에 대한 네. 어떤 측면의 미래를 걱정하고 네, 근데 그런 준비하고. 쪽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적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예. 우리 이제 기부 내용들을 보면 네. 우선 기업 기부가 한 많죠. 60% 이상 예, 차지하고 예. 우리 개인 기부는 불과 30여 프로밖에 안 되거든. 30여 네. 프로.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부가 80%가 아이고, 넘거든요. 그렇군요. 엄청나고. 네. 또 웃기는 얘기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가장 기부가 활성화되고 보편화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미얀마. 아, 미얀마. 예. 정말 미얀마는 우리의 이 경제 수준이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 각 주변에 기부를 활성화하게 있죠. 내가 부자라서 기부하는 네.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거기서 증명이 그럼요, 되는군요. 예. 자,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 고액 기부자 전에 이제 그 3천만 원 이하의 그 25%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해줬는데 이것을 1,000만 원 이하 그 35% 세액 공제를 해주자고 개정안을 내놨는데 네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예. 2천만 원까지를 고액 기부자라 보고 네. 세액 공제를 30% 하는 걸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낮고 높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군요. 세액 공제는 높아지고 네. 기부 고액 한도는 기준 금액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 네. 이런 어떤 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네. 또 이렇게 되면 전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그러나 그 2천만 원 이상 기부자가 그렇게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영향은 미미합니다만은 예, 예. 어떻든 이번에 이게 정말 꼭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법에 담고 있고 이제 그게 그 취지가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의장님께서는 뭐 이미 다 소문 나 있습니다만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뭐 제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네. 제가 오늘 있기까지는 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에 가면 제가 입지적인 사나이죠. 울산 최초의 그 내리사선에다가 네네. 또 국회 예결위원장 또 국회 부의장 네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네. 이제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네네.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주변에 도와준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받는 사람에서 이제 좀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으로. 나눠주자. 네. 나눌 수 있는 거. 뭐 네. 요즘 뭐 굳이 물적인보다도 마음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네. 우선 제가 그 아나소사이티 우리 의원들 중에 아마 한 제까지 저를 포함한 한 3명이 아나소사이티 회원이 고액 기부자 모임이죠. 예, 네. 5년에 1억 이상 5년에 1억 예. 이상. 아이고. 제가 네. 지금도 매월 세비에서 100만 원씩 공동 모금에 저는 벌써 오래된 18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거 하고 그 2012년에 제가 회원이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올 연말 내에 한 1,000명쯤 될 겁니다. 그러시군요. 올 연말 내에 네, 네. 그런 중에 우리 국회의원 3명 중에 제가 한 명인데 네. 제가 또 그 지난번 그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청년 희망 펀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기증하고 제가 이 또 그 뭐 저작권료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한 달에 요즘 보통 한 4, 50만 원 버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다 기증 네. 그 희망 펀드에다가 기증하고 네. 또 지난 원래는 12월 9일 날 제가 그 나눔으로 크는 세상, 네. 나눔으로 크는 세상 그 에세이집을 제가 출간했는데 네. 12월 9일 날 그걸 이제 그 출판 기념회 소위 북 콘서트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 돈을 수익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예, 예. 수익금은 전에 공동 모금에 네. 기증하는 걸로. 그래서 예, 예. 단지 이 사회의 어떤 나눔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그 주변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다 포기했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네. 건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하고 네. 그런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정치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참 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가족들에게 생기면 나누고 베풀고 써라. 성급부 걸리지 않는 써라. 그런데 네. 그래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참 이까지 온 것만 해도 뭐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러시군요. 사실 의원님이 그 하신 역할이 참 많으신 게 일단 기부를 하시는 행위 자체로 도우시고 예. 그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롤 모델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기부를 잘할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하고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법을 네. 개정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게다가 늘 웃으세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부의장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또 연습을 그저- 하시나요? 저는 얼굴이 좀 너무 굳어져 있어가 좀 안 아. 굳어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노력으로. 예. 그 제가 아는 소사이티 회원 자체도요. 네. 그 전에 수년을 저는 평상시에 봉사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름대로 실천해 왔어요. 네. 근데 그때 공동 모금에서 네. 그걸 알고 그 제가 그 나서줘야 네.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그러시고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졌죠. 네. 그래가 제가 아나소사이티 회원이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전에 전혀 소리 소문 없게 제가 다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19대 임기 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당 안팎으로 또 지역 현안 입법 활동 뭐 다 챙기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 최근에 그 각종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네. 연말을 예. 계기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그 선풀협회에서 주는 선풀 대상을 많이 아하. 받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법률 소비자 연맹을 비롯한 그 300개 시민단체, NGO 단체에서 주는 모범 의원상.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뭐또 최우수 무슨 의원상 또 그런 거 받았는데 그 받게 된 내가 어제도 소감을 얘기하려서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우리 사회가 그 정말 그 기업이라면 그 좀 터부시하는 것. 네. 예를 들어 지난 봄입니까? 삼성물산하고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아하, 예. 싸우는 거 봤죠. 그렇죠. 지금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 차등 의결권제라든가 포이즌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가 우리나라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반대 이게 단체들이 정말 친기업 정서라고 굉장히 있겠죠. 네. 그러다 또 제가 배임죄. 네.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최근에 우리 배임죄 폐단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나타나고 네네. 있는데 이런 것 이제 남이 못하는 것. 네네. 심지어 그 설명도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네. 그런 것. 요 최근에 또 뭐 있습니까? 집시법 개정안. 아, 예. 소위 말하는 복면금지법 그러대 야당이. 저는 복면폭력금지법입니다. 네. 이제 복면에서 폭력을 휘두르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희생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아들들인데 네. 근데 이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복면금지 발의했더니 막 각종 엔저자 반대 진보 단체들이 그리고 진보 언론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했죠. 아. 그래서 저는 끄떡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참 그동안 이제 제가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 또 블루오션 창조 경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특허 관련입니다. 우리 이제 동부가 3개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엄청난 양이고 예. 그 특허 소송을 우리가 가장 사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관할 집중이라든가 그걸 지난 이제 통과해서 네. 아마 17대, 18대, 19대 그동안 못 해왔던 것 그걸 이번에 그 지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네. 통과해서 예, 예. 많은 그 관련 기업들, 관련 그 단체들이 저한테 정말 참 해묵은 거 해결해냈다고 네. 그 제가 제목 감사표도 주면서 상금도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아이고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으로 하나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하실 일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 최초의 국회 부의장으로서 네.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발의했던 정말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들 네. 이런 것들이 꼭 그 이번 19대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제가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 네.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네,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201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정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입법 데이트. 자, 올해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소속 정가빈 국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